담당자의 주관적인 판단 사례 이렇게 있는데 2000 김대중 정부가 언제 대통령이 되셨죠? 아니, 네? 2017년, 98년도죠. 8년도인가요? 8년도 되어갖고 김대중 정부에서 대부분 보면은 김대중 정부에서 김영삼 정부에서 잘못한 IMF만 탈출하려고 많이 일을 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토지에 대한 법규도 김대중 정부에서 또 한 번 그 예전에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이 국토이용계획법과 도시계획법이 분류가 되어 있던 걸 합해서 국토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고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었고 개발행위 허가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토지에 관한 법률이 확 된 원인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아시다시피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개발행위 허가는 공사사 임목번서 표고도 해가지고 개발이 어려운 땅은 개발하지 말자. 그게 제일 크게 조건이 뭐냐면 경사도 임목번서 표고도입니다. 이거를 보고 경사도가 많이 졌다든지 일정 높이 이상이 되든지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 거를 아예 개발하지 못하게끔 막아놓습니다. 근데 또 하나 조건으로 개발행위 허가에서 하나 조건은 뭐냐면 그러면 그걸 피해서 개발을 할 수 있을 때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개발행위 허가 때 진입도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배수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진입도로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배수로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개발행위 허가 조건에도 건축법상 도로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배수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때 도로가 있어야 되고 배수로가 있어야 되고 건축 허가를 받을 때도 배수로가 있어야 되고 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건축법에서 요구하는 도로와 배수로와 개발행위 허가에서 요구하는 도로와 배수로가 다르다는 겁니다. 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이거를 조사를 해놓은 것을 해놨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개발행위 운영 지침이 이렇게 돼 있죠? 다음에 개발행위는 허가가 먼저부터 허가를 받아야 된다. 건축물, 건축도로 공작물을 어떤 땅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때,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할 때, 토속 제치할 때, 토지 분할을 할 때, 물건을 어떻게 쌓아줄 때, 이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았던 행위하고 법제 56조 4항에 있죠.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았던 행위인데 토지의 형질 변경이 50cm 미만에 둬두거나 깎을 때는 개발행위 허가 안 받아도 된다. 근데 여기서 다시 보면 도시 지역 다양한 지구단위 규정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에 대한 지목 변경을 수하지 아니하는 절도 성토 정지 포장. 다시 말하면 2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 토지에 대한 지목 변경을 수하지 아니하는 절도 성토 정지 포장 정도는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경사도 임목분수도를 200평 미만을 가지고 신청을 하게끔 되면은 경사도 임목분수도가 넘어도 해주기도 한다 이렇습니다. 자, 3번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게 3번입니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 건축이나 그 밖에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이 경우 조성이 완료된 대지라 하면 다음 항목 원화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가 완료되어 당해 대지의 절도나 성타 행위 없이 건축물 등을 건축할 수 있는 상태로 조성해 있는 대지를 말한다. 도시개발 사업, 택지개발 사업 등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조성된 대지.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에서 택지 개발이 된 땅은 개발인허가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나, 그 다음에 지목이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대지인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개발인허가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관계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물이 되어 있는 건축물에 있는 대지,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를 포함해서라도 온다? 개발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어떤 땅에 건물을 질 때는 개발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땅이 있고 개발의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땅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면은 지목이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용지, 주유소용지, 창고용지가 나오죠. 우리 지목이 전부 다가 몇 개죠? 28개에서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용지,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6개를 빼놓으면 몇 개가 되죠? 22개가 되죠. 22개의 지목에다가 건물을 짓고자 할 때는 개발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요 6가지에 있는 땅에다가는 개발의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얘기는 다시 말하면 내가 어느 땅에 건물을 짓겠다고 허가를 집어넣으면은 요 6가지 지목일 외에 지목이면은 도시개발과로 가서 개발의 허가 심사부터 먼저 보는 거예요. 경사도, 임목버섯, 포고도, 그 다음에 도로, 학교 본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거기서 그것이 없으면 어떤다? 반려된다. 근데 다만 개발의 허가 시에 도로가 없고 배수가 없을 때는 개발의 허가 때 네가 그 땅 주인한테 사용승낙서를 받아봐서 도로를 만들겠다고 하고 개발의 허가를 배수를 사용승낙을 받아서 만들 수 있다고 할 때는 허가를 내준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건축법에서는 자 아까 보면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 동도로를 이용하고 한 거는 건축허가를 내주기로 했죠. 근데 개발의 허가에서는 동도를 이용해서 건축허가를 내준 적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하지 않고 남의 땅을 사용승낙을 받아. 무슨 얘기 이해가시죠? 아까 건축법에는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 된다 그랬죠. 근데 출입에 지장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남의 땅인 경우는 개발의 허가를 받게끔 되면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지목이 아까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 주차장용지 이런 것은 건축가만 가서 받으면 되고 건축가에서 담당자가 출입에 지장이 없거나 무슨 미만의 지역이거나 동도로를 이용해서 허가받은 쪽이 있거나 이렇게 된 거는 그냥 건축허가를 내주는데 도로를 가지고 그냥 건축허가를 내주는데 개발행 영역에서 무조건 남의 땅이면 사용승낙을 받아야 돼. 무조건 배수를 만들었는데 다른 사람 땅에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는 것이 그런 건축법에서처럼 특별히 봐주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에서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하고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동네가 다 집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동도를 위해 건축허가 안쪽에 있을 때 또다시 사용승낙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두 개로 하는데 우리가 이런 법이 이중으로 있다는 걸 생각하지 않고 도로가 있는데 건축법상 도로는 저 동도를 이용 건축허가 내줄 수 있다는 해준다는데 담당자가 안 해준다고 이렇게 따질 수가 있다. 법 자체가 다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땅에 건물을 질 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 땅이 있고 개발행위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땅인데 제가 아까 건축법상 도로를 얘기한 것은 개발행위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땅에 도로를 얘기한 거예요. 개발행위 허가 시 공통분야 기반시설 여기 보면 진입도로는 건축법의 적법의 확보, 하되 해당 시설 및 이용 및 주변의 교통소상의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할 것. 요것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때에 건축법의 동도를 위한 건축허가 난기에 또다시 사용승낙서 받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고 우겨볼 수는 있어요. 왜? 개발행위 허가의 기반시설의 조건이 뭐냐면 진입도로는 건축법에 적당하게 확보를 하기 때문에 건축법에서는 동도를 이용해 건축허가 난점이 있어야 또다시 사용승낙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조례에 있으니까 되지 않느냐고 얘기를 해볼 수 있지만은 판단은 누가 한다? 당장. 260, 200평 이상하는 거면
내가 변호를 안 받아도 돼. 아니 20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경사도와 임목본수가 문제가 있어도 문제 삼지 않고 개발 허가를 해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만 적법하게 도로와 배수를 다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200제곱미터 미만이, 그러니까 200평 이상의 경우에는 경사도가 25도 이상 된다든가, 임목본수가 150% 이상 된다든가, 일정 높이 이상이 되는 건 무조건 안 해주는 거죠. 무조건. 근데 200평 미만만 한다 그러면 그런 데서 예외적으로 200평만 하니까 예외적으로 한번 그냥 다른 조건이 다 맞으면 해줄 수도 있다는 얘기지. 해준다는 건 아니라. 가능성이 없네. 200평씩 이렇게 나눠서 하면 되거든요. 땅 주인이 같으면은 예. 그거는 같은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시간차를. 여기 보시면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은 이런 것을 다 행걸로 보는 거야. 사도법이나 동지법이나 농지전형 허가를 받은 거, 이런 법이 사도로 다 한정법에 한정법이나 도로법이나 도로지명 허가를 다 받은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개발행위 허가 때는 이걸 내가 받아야 되고, 건축 허가 때는 이걸 허가를 냈을 때 이걸 받은 걸로 본다. 2012 타경 64238 경기도 용인시청구 원산면 좌항리 토지 매각이 나왔죠. 2억 800에 시작해서 7,400까지 떨어지니까 누가 1억 1,200에 낙찰을 받는 겁니다. 이 땅을 보게끔 되면은 이 땅이에요, 이 땅. 이 땅은 어떤 땅이냐 하면은 개발업자가 개발을 해서 이렇게 쪼개를 만들어서 여기 대지 만들어져 있죠. 여기 대지 돼 있죠. 여기 대지 이런 건 다 대지로 돼 있잖아요. 요거 대지, 요것도 뭐 대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대지로 왜 돼 있냐면은 이거를 어떤다? 낙찰을 받아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대지로 된 거고, 전으로 여기 대지는 집이 졌는데 여기 전으로 돼 있는 것은 아직 집이 안 져졌다 이런 데입니다. 그렇죠? 이분 이것이 전체가 이 개발업자가 개발의 허가를 받아서 분양하는 거예요. 여기도 도로도 포장이 되고 다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목이 뭐죠, 이거? 지목이 전이죠. 지목이 전이면 개발의 허가 받아야 돼. 네. 받아야 되죠. 자, 그러니까 이 땅이 경매로 나왔거든요. 이 땅을 그런데 요 땅인데 지금 집이 있어서 요 땅이고 포장이 다 돼 있는데 여기에 보게끔 입구 여기 들어올 때 보면은 컨테이너를 하나 넣어놓고 여기서 여기 땅인가 여기 보게끔 되면은 분양 사무소도 있었어요. 그 분양 사무소에 100몇십만 원을 판다고 했기 때문에 이 감정하고 딱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판다고 하는데 그럼 이거를 그래서 낙찰 받으면 동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난 적이 있죠. 도로 포장 다 되어 있죠. 그럼 이거를 건축허가를 내주느냐 안 내주느냐 이거 핵심인데 이것을 제가 지목이 뭐라 그랬죠? 전이라고 그랬죠. 자, 전이니까 보면은 계획관리 지역이 전이죠. 이 땅입니다. 해당 필지는 계획관리 지역으로 건축법상 도로 규정 적용 없이 현황도를 이용하여 건축행위가 가능한 지역이나 아까 그랬죠. 은밀만의 지역은 건축법상 도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건축가에서는 건축법상 도로 규정 없이 현황도를 이용하여 건축하기 가능하지나 현황도로로 사용 중에 해당 필지는 개의 사유지로서 하수도법 제29조 규정에 이거 타인의 토지나 배수설비 사용 시 토지 소유자는 이익하는 사용 승낙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건축가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과에서 다른 사람의 땅을 이용해서 한다? 배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배수 사용 승낙을 받아와라 이런 얘기. 그러니까 만약에 이 경우에 이게 제 대지였다라면 허가를 내릴 수 있고 건축가만 가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안 걸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지가 아니고 전이기 때문에 뭘 받아야 돼?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개발행위 허가 때 다른 사람 땅을 이용해서 도로를 만들거나 배수를 만들려면 사용승낙 받아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개발과에서 이 땅 주인의 다시 말하면 개발업자의 사용승낙을 든다? 받아와라.
이렇게 된 건데,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담당자를 해주셨지만 도로를 만들었을 때 배수를 다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 그렇죠. 만들었죠. 그럴 때 엄청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만약에 도로를 만들면서 도로 대장에 고시가 돼 있다고 할 때는 사용수를 안 받아도 됩니다. 근데 이것은 그 도로 대장에 만들어 올리기 전에 2011년 5월 30일 이전에 받았기 때문에 이 도로에 대한 개발이 도로지에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수당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보면 도로도 다 포장돼 있고 그 개발행위 허가를 다 받아서 포장도 배수 다 만들고 집도 지어져 있지만은 지목이 되지가 않은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서 개발행위 허가 때의 도로와 배수로의 조건과 건축허가세 건축법에서 도로와 배수는 다르다. 법 자체가 다르다. 그 다음에 허가를 받는 부서도 다르다.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다고 건축가만 통과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재단이론 개발할 때는 필지별로 건축 허가를 같이 받고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가지고 제가 국토교통부에다 질의를 했습니다. 건축법 제11조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 하수도법에 의해 하수처지 설치 신고 등을 받으러 보고 있어 건축허가 시 하수법의 검토가 돼야 할 것으로 보는다. 다만 기하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건축법상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도로의 하수 설치 가능 여부 및 사용수당 등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하수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사실을 판단하며 구체사항은 해당 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걸 어떤다? 경기도를 이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는 타인 소유의 토지를 도로로 지정하고 사용을 위한 동의서를 받은 후 해차 따라 개발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이를 일률적으로 판단해 적용에는 어려울 것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에다 질의했더니 해당 직속 상관인 경기도를 이첩했고 경기도에서는 상한별로 되게 다르게 정한다. 이런 게. 저는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했으면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건데, 이게 제가 틀린 것이 뭐냐면, 개발행위 허가 시에 하수도와 도로의 조건과 건축 허가 시에 하수와 도로의 조건이 법도 다르고, 체크하는 법도 다르고, 부서도 다르다. 그러니까, 도시개발과에서는 남의 땅을 이용해서 하수도를 만들 때는 사용수당을 받아와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적용한대. 여기 보시면 이런 땅이 있고 여기 보면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요 땅도 여기 또 뭐야? 요 땅도 요 땅하고 요 땅이 잘라져 있죠. 요 땅도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집이 이렇게 지어져 있는데 이 땅에 건물을 지려면은 여기가 여기 지금 도로로 돼 있고 여기 도로로 돼 있는데 요 도로의 토지주에 요게 사용수당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보면. 그런데 담당자 얘기는 뭐냐면 사용수당을 얻는다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이것이 뭐기 때문에 전이죠. 전이면 뭐이죠?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 개발행위 허가 시에 사용수당을 남의 땅을 이용해서 진입도로를 만들려면 사용수당을 받아와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전이 아니고 대지다 그러면은 동도로 이용할 건축허가 난 적이 있기 때문에 어떤다? 건축법에 의해서 그냥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지목이 전이기 때문에 뭘 받아야 된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개발행위 허가에서 남의 땅을 이용해서 진입도로를 하는데 사용수당을 받아라 그러니까 지목이 도로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남의 땅이니까 사용수당을 받아와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런 것을 도로나 해서 봤을 때 지목이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법도 다르고 부서도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지목이 여기 분명히 도로로 돼 있죠. 지목이 도로로 돼 있죠. 여기 도로로 돼 있어도 보게끔 되면은 뭐라고 했냐면
성화동 이번지에 380의 토지 사용을 했지. 성화동 이번지는 측량 점의 위치 등을 볼 때 현재 도로의 기능이 없는 토지의 사용수납은 필요한 것으로 사례된다. 사용수납 받아와라 이렇게. 지목이 도로라고 돼 있다고 해서 얘기하지 말아야지. 사용수납 받아와라. 근데 저것이 도로가 지방도로일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지방도로의 경우는 당연히 저기 뭐야. 사용수납 없이 내 주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근데 개인 땅이기 때문에 사용수납 받아오라. 그러니까 지목이 도로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남의 땅을 이용해서 진입도로를 했을 때는 받아와라. 이게 도로들이 올라가 있지 않고 개인 땅이라 지목이 도로로 다 있다고 해서 상관하지 말아야 돼. 남의 땅을 이용해서 진입도로를 쓰면 사용수납 받아와라. 이것이 뭐냐면 개발과에서 하는 얘기예요. 도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때 다른 사람의 땅에서 진입도로를 만들 때는 사용수납을 받아와라. 다른 사람의 땅을 이용해서 배수로를 만들 때는 사용수납을 받아와라.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돼 있고, 건축법에서만 동도로 이용해서 다른 사람이 사용수납서 받았을 때는 안 받아도 된다. 건축법에서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건축법을 적용하는 게 도시개발법을 적용하는데, 도시개발법은 그런 게 없어요. 남의 땅을 이용해서 진입도로 만들 사용수납 받아와라. 남의 땅을 이용해서 배수로 만들 사용수납 받아와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 여기 보시게 그런데면 사랑면에 보면 이런 땅이 된다? 이 땅이 창고로 바뀌었죠. 여기 보면 창고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 있는 땅을 지나가서 이렇게 현황도로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우리 땅이 현황도로가 이렇게 있죠. 그럼 이 현황도로가 어떤 도로냐면은 열로 들어가는 도로가 아니라 이렇게 돼서 여기 올라가는 이 땅 있죠. 이게 현황도로인데 지금. 근데 여기 보게끔 여기 보면 저기 송전탑이 있죠. 송전탑을 만드느라고 여기 임시도로를 만드는 거예요. 곳이 이렇게 돼 있죠. 이 집행권에 그냥 누구는 몇별 있는 것을 그 밖에 참여를 반영하면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돼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송전탑을 만들기 위해서 임시도로를 만들어냈는데 이 임시도로를 통해서 어떤다? 집을 짓게 허가를 내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거 집을 왜 허가를 내줬냐? 하고 질문을 했더니 뭐라면 설악시설공원 법지 지루한 통로의 현황도로 인정 여부 설악시설공원 이번지는 허가 처리 현황도로로 판단하여 처리됐으며 본 허가 연결된 도로는 현황도로로 봐 2005년 11월 10일 인접지역의 양계장 관리사 건축 및 부지의 허가를 처리해 있으며 건축 40여제의 해당 건축물이 취집이 지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가 가능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다시 말로 이렇게 남의 땅을 해서 임시도로를 이용해서 진입도로를 쓰는 것도 진출이 없다 그러면은 허가를 내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담당자의 주관이에요, 이게. 뭐가 없으면 출입의 지장이 없으면. 이 담당자는 이게 남의 땅을 해서 출입하는 게 지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장이 있는 거죠. 근데 담당자가 지장이 없다고 보고 허가를 내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그게 지목은 창고 용지 아니었던 건데 바뀌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 맹지였었는데 현황도로를 이용해서 그걸 어떻게 건축 허가를 내줬더라고. 이거 우리 땅이니까 우리가 막으려고 했더니 막지 못하게끔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허가를 내줬냐고 정부한테 물어봤더니 출입의 지장이 없으면 허가를 내줄 수 있다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건축법 44제 관들이 건축법상 들어가 있어야 된다. 출입의 지장이 없든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입의 지장이 없기 때문에 허가를 내줬다는 건 얘기는 할 말이 없다는 얘기예요. 못 막겠네. 막을 수 있죠. 막는 거는. 지절은 못했지. 막을 수는 있죠. 왜 못 막아요? 막으려면 막을 수도 있죠. 저는 이거를 그 땅 주인하고 싸우자는 것이 아니라 저는 강의하는 사람으로서 담당자의 이러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담당자의 주관이 이만큼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내가 알려주는 것이지 제가 건축부상 진입도로를 만들어 놓은 것을 OX 논리로 보면 안 된다. 그걸 지금 설명하려고 지금 해놓은 것이 제가 뭘 했다고 이걸 가지고 이 땅 주인하고 내가 철저 지원 줬다고 뭘 억지로 그 사람 집 지어놓은 걸 갖고 왜 집을 지었니 말았니 담당 공무원하고 왜 허가를 내줬니 말았니 싸울 일이 없죠 제가.
그럼 교수님 이게 지방경제면 창고용지 아니었다면 개발행위 발표 다 허가를 쳤다는 거를 볼 수. 그러니까 그 개발행위 허가까지 다 해줬다는 뜻이죠. 개발행위 허가도 내주고 저기 건축 허가도 내주고 해줬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담당자가 다시 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보면은 이게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게 미만의 지역은 건축법 44조 45조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랬죠. 그걸로 해도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산속 같은 데에 집을 하나 지으려고 할 때 건축법상 도로를 만들려면 몇 킬로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거기에 어떤 절 하나를 한 20평짜리 지으려고 하는데 산속에 지으려고 하는데 건축법상 도로가 없다는 그 절차에 못 지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런 거를 지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건축법 그 3조에 보면 미만의 지역은 건축법 44조 4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데 내가 이 담당자 입장에서는 미만의 지역은 건축법상 도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답변하는 것이 더 좋았을 것 같았는데 그냥 44조의 출입에 지장이 없으면 해준다 이런 걸로 답변을 한 건데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먼저 허가를 내는 사람은 다른 데로 부서로 갔고 다른 사람이 답변을 대신 한 건데 어떤 답변하기가 뭐 어렵다 그러니까 건축법 44조 갖고 답변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건축법 3조 가지고 참수의 저기 미만의 지역은 건축법 44조 45조 적용하지 않는다는 게 담당자가 알아서 건축법을 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만 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얘기지 우리 땅을 통행을 하게끔 하니까 우리 땅은 막아버리면 지가 안 하는 다른 땅으로 다니게끔 할 수가 있고 건축법을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2012) 타경 1383번 경기도 여주군 여주 매룡리 토지 일괄 매각입니다. 지목이 임야죠. 631평에 6억 7,100원 나와서 2억 4,200까지 떴는데 여기가 지금 그 매룡리가 이제 매룡동이 됐습니다. 동이 돼가지고 여기 그 여주군 옛날 군 앞에서 조금 떨어진 건데 아주 전원 주택 참 좋거든요. 이거 100만 원 이상 가는 게 100만 원 사이 한 2, 30만 원 가는 땅이에요. 근데 6억 7,700에 시작했는데 감정 가격이 얼마에 떨어졌어? 3억 4천, 2억 4천까지 떨어지니까 누가 2억 8,300에 낙찰을 받았죠. 근데 미납을 했죠. 미납했잖아요. 여기 저기 먼저 번에 미납했었잖아요. 그래갖고 4억 8,400에 새로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먼저 번에 미납했다는 얘기는 34,600이 최저가일 때 누가 낙찰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은 3,460만 원의 입찰 보증금 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미납했다고 새로 떨어졌어요. 새로 낙찰 받았으니까 3억 4,600 주고 낙찰 받은 사람은 3,460만 원 낸 거 아니에요. 그걸 불어가 난 것도 아니니까 미납했으니까 이 3,400만 원, 3,460만 원 낀 거예요, 안 낀 거예요? 3,400만 원 벌어도 지금 밥을 한 끼 사줄 뚝 말뚝한데 날린 거 아니에요, 지금. 잡아먹어야 돼, 안 잡아먹어? 나 사장님이 이거 날려서 저기 3천만 원 날리면 나 잡아먹어, 안 잡아먹어? 아니, 근데 이거는 저기 뭐 내가 낙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추천했던 거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이 땅에 임야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필지죠. 임야가 다섯 필지인데 요 이제 임야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필지. 다시 말하면 여기 기역자로 돼 있죠. 요 기역자로 돼 있는 게 요것이 한 필지, 요것이 한 필지, 한 필지, 여기 한 필지, 한 필지에서 전부 다 어떤다? 다섯 필지입니다. 그럼 여기 노란 것은 이것은 원래 도로가 돼 있고 내 땅 한 다섯 필지 낙찰 받은데 여기 진입도로가 만들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 원래 도로에서 내 땅에 도로를 만들었으니까 이런 땅에 건축허가 받는데 도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 땅, 이 내 필지 내 땅에 내가 건축허가를 받는데 문제가 있다, 없다? 문제가 있죠. 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여기에 보시게끔 되면 여기 뭐로 나와 있죠? 이게 도로로 나와 있죠. 그럼 이 도로에다가 아까 우리가 여기 필지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그럼 여기 가서 이렇게 잘라져 있다 보니까 하나, 둘, 셋, 네 필지 여기 있고 여기 도로가 있으니까 여기 도로를 연결시켜서 이 필지로 다 들어가면은 건축가 나요, 안 나요? 나죠. 근데 지목이 도로로 돼 있죠.
근데 여기 땅이 지금 무슨 땅이죠? 지목이 뭐죠? 임야죠. 임야면 개발행위 허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되죠? 받아야 되죠. 개발행위 허가 받을 때 지목이 도로라고 돼 있다고 해도 다른 사람 땅이면 사용수당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이렇게 된 땅인데 여기 보면 저기 택지 개발에서 만들어진 땅이죠. 여기 보면 이게 도로가 이렇게 포장이 돼 있거든요. 여주시 보십시오. 지목이 도로로 돼 있으나 개인 소유로 사도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 했더니 사도법상 사도로 등록되지 않으면 현황 도로입니다. 지목이 도로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사도법에 대한 사도 대장에 올라가 있지 않다. 사도법 적용 도로이면 사도법 구조에 의하면 누구라도 사대 투기를 막거나 막을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위 도로 반드시 토지 사용을 받아야 되는 사용자는 도로 지정 공고를 하전 현황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현황 도로며 개인 소유 도로로 동의가 필요하다. 여주시 건축조례 재보면 그 건축법 제51조 기하인데 여주시 건축 따라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도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 도로는 이해관계의 동의를 받지 않은 위원회 심의거쳐 도로할 수 있을 것임. 이거는 건축법인 경우에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건축법은 그렇지만 개발행위 허가에서는 사용수당을 받아야 된다. 이해가셨습니까? 지금 따라서 건축법상 도로와 배수로는 지목이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는 아까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땅입니다. 근데 나머지 28개에서 26개의 지목을 빼는 나머지는 뭘 받아야 돼?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개발행위 허가 시의 배수로와 도로의 조건과 건축 허가 시의 배수로의 도로 조건은 법도 다르고 부조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법상 도로가 있으니까 개발행위 허가 때 허가를 내줘야 되는 게 아니냐고 우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때는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건축법과 배수로의 법을 봐야 되고 건축 허가를 받을 때는 건축법에 의한 도로와 배수로에 적용되는 법을 보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 땅은 두 개의 법률이 다 이루어져서 마저 합격해야지 건축허가를 넣는 것이지 개발행위 허가 시에서는 안 되고 건축법에서는 된다고 해서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를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뭐냐면 건축법상 도로만 물어보게끔 되고 건축법상 들으면 이렇게 되지 않냐 이렇게 되는데 개발행위 허가 시의 도로와 건축 허가 시의 도로는 법도 다르고 부조도 다르다. 이것도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본 건데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있는 이 땅을 건물을 지어갖고 가지고 있으신 분이 이 땅을 이분이 여기에 있는 이 도로도 된다? 매입을 해서 도로까지 다 사서 건물을 지은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여기에 보면 이 앞에 있는 땅이 여기 도로에 조금 이렇게 침범이 돼 있죠. 이렇게. 그렇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게끔 되면은 현황 도로는 없어요. 현황 도로는 다 뚫려 있다는 얘기. 그럼 왜 뚫려 있냐면은 이것을 보면 건축선이라고 그러죠. 네. 건축선 들어보셨어요? 건축선은 보면 도로의 폭이 모자랄 때는 건축선 후퇴를 하지 않습니까? 후퇴를 해서 현황 도로를 다 내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도로가 여기 집에 있는 이 집까지 들어가는 이 진입도로를 이 사람이 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는 좀 높고 여기는 좀 낮거든요. 낮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이 이 도로에다가 뭘 만들었냐면 계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갖고 올라가는데 계단을 만들어서 자동차가 못 들어가기 불편하니까 이 계단을 없애버리고 그냥 경사도로 해서 우리 마당까지 어떤다? 경사도를 없애버리고 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겠다고 신청했더니 담당자가 뭐냐면 이 앞에 땅 주인한테 사용승낙을 받아와라. 내 땅에 뭘 만드는데? 내 땅에 계단을 없애고
자동차를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만드는데 이 앞에 땅 주인이 뭘 받아와라? 사용 승인을 받아와라. 왜? 남의 땅이니까. 제가 이거 보기에는 이거는 담당자가 조금 좀 너무 오버한 것 같아요. 자,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기에 좀 이렇게 계단이 있죠. 근데 이 계단이 있는데 여기 땅까지는 이 앞에 땅 주인이 이 땅 주인입니다. 그럼 이 계단을 여기서부터 경사도를 만들고 없애버리고 자동차 들어가기는 훨씬 편안하겠죠. 그러니까 이 계단을 없애고 뭘 만들겠다? 자동차가 들어가는 길을 만들겠다 하고 신청, 이것도 개발행위가 신청입니다. 그랬더니 뭘 받아와라? 사용승인을. 여기 건축법을 보시게끔 되면 이 앞에 집에, 이 앞에 사용승인을 받아오라는 땅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를 경계선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집을 짓는 건 요만큼만 집을 짓고 요거는 뭐야? 건축선에 의해서 이렇게 뭐야? 여기를 후퇴하는 거예요, 여기 이 땅. 그러니까 이 땅을 지으려고 해서 여기 만들었고 여기가 뭐야? 계단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계단을 진입하려면 지적도상 여기 남의 땅을 어떻게 한다? 진입해야 되잖아. 그런데 여기 계단을 집을 짓겠다는 것도 아니고 뭐만 없애겠다는 거예요? 계단만 없애겠다고 하는데도 앞에 땅 주인의 사용승인을 받아가라. 이게 뭐예요? 법에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담당자의 뭐다? 주관이라는, 담당자의 주관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어떤 법이 만들어진 것은 법을 만들어서 규제를 하지 않습니까?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옆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규제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이미 이 건물 주인은 이 땅에 대한 것을 건축선에 의해서 다 포기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계단을 없애고 자동차가 들어간다고 해서 이 주인한테 피해를 주는 게 있다 없다? 없습니다. 피해를 주는 게 없다고 했을 때는 여기가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여기 뭐야? 사용승인에서 저기 말하면 계단만 없애는 게 건축허가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보면 건축허가를 내줬죠. 건축허가를 내줬는데 여기 보면 이 계단을 없애는 것도 건축허가도 내주면서 계단 없앤다고 사용승인을 받아오라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보면 이걸 가지고 제가 했더니 자 보십시오. 답변 내용. 건축법 46조 규정에 따라 건축선 후퇴한 부분이나 지구단위 구역 내 건축 한계선 등에 따라 후퇴한 부분에 대한 대지 소유권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있으며 건축선이 유지 관리비 의무라는 건축법 제35조 규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담당자는 왜 이것을 사용승인을 받아오라 하는 얘기는 지구단위 계획에서 전부 다로 어떤다? 다시 개발하게끔 될 때는 이 내 땅을 편한 도로로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개발, 재건축한다고 할 땐 그거 다 어떤다? 수용을 해서 다시 해야죠. 그 식으로 여기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땅 주인에게 그대로 권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이건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계단을 가지고 없애고 만들 때는 사용승인을 받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는 내가 보기에는 이걸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이런 계단으로 있는 것을 가지고 건물을 짓는다고 할 때는 사용승인을 받아오라고 할 수는 있어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근데 계단을 없애는 것까지 내 땅에 있는 거예요. 내 땅에 계단을 있든지 없든지를 그걸 다른 사람의 땅 주인한테 사용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담당자의 지나친 그 얘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 주인한테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한번 정식으로 소송을 한번 해볼만 하다 이제 얘기했는데 자기는 안 하고 맞지 그건 담당자가 안 해준다는데 그까지 내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해갖고 더 이상 이거는 진전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보게끔 되면 제가 이 체계 말고도 지금 다른 분들이 저한테다가 이런 거 어떻게 되면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해가지고 질의도 하고 이런 것이 많이 본 것이 있습니다. 보면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땅 주인이에요, 요 땅. 요 땅 주인인데, 여기에 보면 도로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보면 이거 사도입니다. 여기 도로가 있어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인데, 이 자동차가 다니는 이 도로에는 지금 뭐야? 도시가스가 들어왔어요. 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시가스를 들어가니까 이게 좀 개인 땅이거든요. 개인 땅이니까 건축법상 도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도시가스를 끌려니까 사용수당을 받아오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 보죠. 아까 건축허가를 받으면은 도로 사용수납서 무슨 배로 사용수납서 이런 걸 다 받은 거라고 지금 얘기했다고 그랬죠. 근데 건축법에서 보면 건축허가를 받았을 때는 가스 사용도 받은 것으로 본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앞서 여기서부터 남의 땅을 이용해서 도시가스를 설치하려니까 도시가스 설치해주는 데서 땅 주인의 사용수당을 받아오라 하다 보니까 이것도 어떻게 한다? 도시가스 설치를 못하고 있는. 네? 좀 나고 있는데. 제일 위에 여러분 이제 지금 도로에 대한 것을 실전 사례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셨죠. 자, 건축법상 도를 정리합니다. 건축법 제2조 11항에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다닐 수 있는 4m 이상의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를 본다. 그러니까 지적도상 도로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하지 않고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4m 이상은 건축법상 도로를 본다. 건축법 3조에 지구 단위 구역 외의 지역이나 읍 미만의 지역은 건축법 44조와 4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다음에 건축법 44조 남의 땅을 이용해서 건축 허가를 할 때는 반드시 건축법상 도로가 2m 이상 접해야 한다. 다만 출입의 제한이 없다고 할 때 그러하지 아니한다. 건축법상 도로는 현재 도로가 없어도 내가 건축을 할 때 여기로 도로를 만들겠다고 지정을 하면은 건축법상 도로가 된다. 건축법 45조에 현재 있는 도로가 남의 땅을 이용해서 진입도로를 하고자 할 때는 땅 주인의 사용수납을 받아와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우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러하지 않았던 조례로 정하는 것은 조례에서는 동도로를 이용하여 건축가 난적에 있는 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법에 있는 건 이거라 해야 됩니다. 법에 있는. 그러다 보니까 건축과와 건축법에 의한 그 도로만 제가 지금 얘기한 거거든요. 개발행 허가에서는 무조건 다른 사람의 땅을 이용해서 진입할 때는 도로 주인의 사용수납을 받아와라. 다른 사람의 땅을 이용해서 배수로를 만들 때 사용수납을 받아와라. 무조건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얘기한 건 지금 건축법상 도로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땅은 지목이 대조화되어 있지 않고 농지나 임야이면서도 건축법상 도로가 있느냐 없느냐만 판단하지 개발행 허가에 필요한 도로가 있느냐 없느냐 개발행 허가에 필요한 배수로가 있느냐 없느냐는 안 따진다 이러니까. 그리고 막상 낙찰을 찾아가지고 집을 지으려고 할 때 건축가에서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과에서 브레이크를 거면 왜 안 된다고 그러냐. 네가 이 새끼야 이거 이렇게 사면 된다는 건축법상 도로 있다고 네가 책 썼잖아. 이런 사람이 있다 없다? 충분히 지금 이해 가졌죠? 그러니까 개발행위와 건축가에서 보는 각 법에서 보는 배수와 도로는 다르다. 비도도 다르다. 건축법에서는 옛날부터 건물을 지었을 때 오래된 동네를 생각해서 예외 규정을 많이 뒀지만 개발행위 허가에는 현재 건물이 없는 동네에 새로 건물을 짓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반드시 도로를 만들고 배수를 만들고 이런 얘기를. 근데 옛날부터 만들어져 있던 동네는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도 출입의 지장이 없거나 뭐 하면 어떤다?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다. 이렇게 예외 규정을 준 겁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해서 생땅에 새로 집을 짓기 시작할 때는 도로가
남의 땅을 이용할 때 반드시 도로도 있어야 되고 남의 땅을 이용해서 배수를 만들 때 반드시 사용수당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원칙이랍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이 건축법상 도로의 마지막 6번째 강의를 봐서 끝냈고 다음 주 목요일 날에는 오전에는 이것이 실수한 경매다의 실전 사례를 가지고 마저 2번 또 강의하고 이제 다음번에 이제 저녁에는 원래 이 과목이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있었는데 그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사회를 하는 건데 도로에 2번을 했기 때문에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조금 줄여가지고 2회에 걸쳐서 강의를 하기도 하고 내년 2월 달서부터는 이제 그 낮에는 원래는 토지 개발을 해주고 저녁에 이제 특수 경매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내년 3월 달서부터 한양대학교에서 저녁에 7시로부터 9시 반까지 토지 개발 강의를 좀 하자 이렇게 얘기가 돼서 제가 겸임 교수로 지금 돼 있어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3월 달서부터 한양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게끔 될 때는 특수 경매를 강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한양대에서 강의할 때는 농지 경매를 하나 더 집어넣으려고 그럽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그걸 한 과정을 채우고 거기서 이제 그 수강생이 60만 원을 받게끔 되는데 제가 거기서 강의를 하면서 그 이제 그 학교와 저하고 학교에서 이제 수료증도 주고 모든 걸 다 해줍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한양대학교 원우회로도 들어가고 뭐 수료증도 주고 뭐 다 주게끔 하게끔 하고 이제 그 수강생은 제가 모집을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등록금은 이제 저하고 50%씩 나누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에 토지 개발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저녁 7시에 그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7시로 여기서 하든가 한양대학교로 넘어가는 걸로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한양대학교에서 강의를 3월 달부터 듣게 된다고 할 때는 한양대학교에서 60만 원 내고 새로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나한테 60만 원 내고 또 60만 원 내면 얼마를 내는 거죠? 나한테 60만 원 내고 들었잖아요. 듣다가 지금 한양대학교 가면 한양대학교 얼마를 또 내야 된다고요? 그럼 120만 원 내야 되는 거죠? 억울해 안 억울해? 그렇게 억울한 일이. 근데 한양대학교에서 등록해야 되거든요. 등록하게끔 되면 내가 30만 원 다시 환수 받아요. 받으면 내가 다시 드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한양대에서 듣게 될 때는 총 90만 원이 들어가는 식이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농지까지 하나를 더 듣고 그 다음에는 한양대학교에서 주는 수료증도 받고 자격증도 받고 이런 것을 한양대학교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한 30만 원 더 낸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지금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근데 먼저 번에 원래 이것이 작년 가을에 시작하는 걸 다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교육부에서 강의를 못하게끔 하는 바람에 작년 가을에 그 시작해야 되는 걸 못했던 건데 이번 3월 달에는 될 수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3월 달서부터는 저녁에 여기서 강의하는 게 2월 달 한 다음에 여기서 강의하고 3월 달에는 한양대학교에서 넘어가서 강의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후 수업은 여기 있어요. 네? 오후 수업. 오후 수업에 3시 수업은 특수경매 강의 그대로 하고 끝나고마자 차 타고 이제 한양대학교 가서 7시부터 거기서 9시 반까지. 한양대 가면 몇 달을 뭐 하시는 거예요? 한 학기 동안 한 4개월 동안 한양대학교에서 4개월 동안 하는 거예요. 3월 달부터 3, 4, 5, 6. 말씀을 이해는 한 하는데 학기 동안 하게끔 돼요. 기존 하시는 분들은 3시에서 5시까지 여기서 하고 기존처럼 그냥 해가지고 했을 때는 여기서 3시부터 하고 저녁까지 끝날 때까지 한 장소에만 있었었는데 지금 교수님 말씀처럼 하신다 그러면 기존 분들은 3시에서 5시까지 여기서 하고 또 나중에 저녁 시간은 또 차로 뭐 개인적으로 이동을 해갖고 한양대학교로 가야 되는지 어쩔 수 없이 제가 보면 그럴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양대학교에서 겸임 교수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강의를 못한다고 했으면 어쩔 수 없지만 코로나가 만약에 계속해서 진행된다면 지금처럼 한 9명 이내로는 여기서 계속해서 강의를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교육부에서 이제 코로나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한양대에서 강의를 해도 괜찮다 그러면 한양대학교로 옮겨서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원래는
올 9월 달서부터 한양대학교로 옮기게끔 계획이 다 됐었던 거예요. 먼저 얘기 다 들었었지 않습니까? 근데 코로나 때문에 그 강의를 못하게 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여기서 그대로 했던 겁니다. 얘기는 그렇게 된 거고, 여기서는 지금 보게끔 되면 토지개발 1, 2, 그 다음에 도로, 그 다음에 역대정부 부동산 정책인데, 그 대신에 한양대학교 갈 때는 토지개발 1, 2, 도로, 농지, 역대정부 부동산 정책에서 농지에 대한 것을 한 번 더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지에 대해서 의외로 지금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조금만 알면 상당히 쉬운데, 그래서 농지에 대한 것도 그 개발행위 허가에 반드시 집어넣어서 강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지금 농지도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도 뭐라고 정답을 못하겠어요. 지금 두 가지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코로나가 문제가 없어서 강의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할 때는 이 토지 개발 강의는 한양대학교 가서 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또 코로나 때문에 한양대학에서 강의를 못한다고 할 때는 여기 그대로 할 예정이다. 그러면 한양대로 가면 저희가 그 강의를 듣는데 30만 원 든대. 그렇죠. 그런 식이 되는데, 그 대신에 그 농지까지 들어가게끔 되고,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 원외에 들어가고, 한양대학교에 원장님의 수료증하고 이런 것도 다 받을 수 있다, 이런 거는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 코로나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가지고 정확하게 않습니다. 그때도 사실은 보면 9월 달서부터 한양대학교 다 강의를 시작하는 걸로 다 얘기가 됐다가 막상 가려고 했더니 강의를 못하겠다고 막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가지 못하고 다 주저앉아서 여기서 그대로 강의를 하게끔 되는 건데, 지금 보면 2월 달이면 이제 한 달 남은 거죠. 3월 달에 강의를 할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는 그 당시를 가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3월 달부터 시작이 된다고 했는데. 한양대학교에서는 이제 한 학기마다 하니까 한 학기가 3월 달부터 7월 달까지 끝나거든요. 그래서 3월 한 중순경부터 시작해서 7월 중순경에 아마 끝이 날 거예요. 한 학기마다 한 번씩 뽑게 되면. 그러니까 2021년도 1학기 이렇게 되는 거고, 전부 다 한양대학교 원우로 이제 편입이 되고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한양대학교도 지금 가봤을 때 인재교육원 앞에다가 주차장을 아주 크게 만들어 놔갖고 주차시설도 아주 편안하고, 또 대학 안에 한양대학교 전철 정류장도 있는 것도 제가 보면 한양대학교는 세긴 세더만 전철 정류장을 대학 안에다가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 그런 것도 좀 진료하는 것도 편안하지는 않나, 이렇게 보기에끔 하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듣다 저기서 듣다 그러면 좀 불편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입학을 해서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그렇게 해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아니면 이제 한양대학교에 가서 등록을 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해지되는 거거든요. 제가 그렇지만 그 전서부터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새로 등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하자고 미리 부탁을 드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서는 제가 이제 여기서는 입학을 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한양대학교 오십시오, 이렇게 하게끔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 개발만 드리려고 하면 3월 달에 한양대학교로 들어오시면 되는 겁니다. 자, 궁금한 거 없죠?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이렇게 끝내시고, 여러분 강의 들으시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다음 주에 다시 뵙는 걸로 오늘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